박민수는 45년의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대상에 민수의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퇴직금 정산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 순간 가슴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달치 생활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 서영아와 중학생 아들 준호, 초등학생 딸 민지는 아버지의 귀가를 반갑게 맞이했죠. 하지만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조금 피곤하네. 먼저 씻고 쉴게. 침실로 들어간 민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서랍에서 꺼낸 통장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얼마 없었고 새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아이들 학원비도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내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음 날부터 민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개 보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한 번은 면접관이 노골적으로 45세면 너무 연륜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에게 실직 사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서영아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라며 민수를 위로했지만 그의 자책감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준호와 민지 앞에서는 여전히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밤이면 홀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지갑 속 작은 칸막이에서 잊고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동화 속 주인공이 그려진 작은 스티커였습니다. 민수는 스티커를 보는 순간 20대 초반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배고픔에 지친 할머니와 손자를 도왔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그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끼니를 거른 듯 초췌한 할머니와 6살쯤 된 손자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작은 손자를 안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나도 그렇고. 민수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고 근처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 도시락을 사와 건넸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주제도 모르고 착한 척하네라며 비웃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릴 때 작은 손자가 민수에게 다가와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라며 스티커를 내밀었죠. 형아, 고마워요.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형아 줄게요. 민수는 그 순간의 따뜻함과 뿌듯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스티커를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였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하던 민수는
한 대기업에서 온 면접 제안을 발견했습니다. 지원했던 많은 회사 중 하나가 드디어 응답을 해온 것이었죠.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면접 당일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정장을 입고 출발했어요. 일찍 도착한 그는 회사 로비에서 면접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휴게실로 향한 민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마주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지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양보했습니다. 먼저 이용하세요. 괜찮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꺼내려던 민수는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고 지갑 속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당황한 민수가 허겁지겁 물건들을 주워 담는 동안 그 남자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의 시선이 한 물건에 고정됐죠. 이것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바닥에 떨어진 작은 만화 캐릭터 스티커였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스티커를 집어들었어요. 이 스티커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스티커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할머니와 손자를 도와드렸는데 그때 그 아이가 감사의 표시로 준 거예요. 남자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20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죠.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민수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수님, 면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민수는 서둘러 지갑을 챙겼지만 남자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서둘러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면접실에 들어선 민수는 3명의 면접관 앞에 앉았습니다. 질문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민수는 휴게실에서 만난 남자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나 집중을 하기 위해 그 생각을 뒤로 미뤘죠. 박민수 씨,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수는 자신의 경력과 성과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이 끝날 무렵 주요 면접관의 표정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좋은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약간 거리가 있네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실망감을 안고 면접실을 나온 민수는 복도에서 아까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그가 다가왔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이 회사 전무이고요. 민수는 놀랐지만 그를 따라 회사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예전에 할머니와 손자를 도운 적 있으시다고 했죠? 20년 전쯤에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네, 있어요. 배고파 보이던 할머니와 어린 손자를 도운 적이 있었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저예요.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돈이 없어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며칠째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였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죠. 지갑에는 남은 동전 몇 개뿐이었고 그마저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는 너무 배가 고팠고 처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가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었죠. 민수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음식과 음료를 사주시면서 할머니,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친절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도 나중에 저 형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던 만화 캐릭터 스티커를 드린 거였습니다. 민수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그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됐죠. 사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떠났다가 다시 성공하신 후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쳤고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편에 저와 할머니를 도와주셨던 그 청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아버지, 저를 도와준 그 청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전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도 없었겠죠. 현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간절해지셨어요.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어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면접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도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우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면접 결과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45에 새 일자리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오늘의 만남은 기적 같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 서영화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20년 전에 도와준 그 아이를 만났다고요? 응, 그것도 내가 면접 보러 간 회사의 전무로. 세상이 참 신기하지? 서영화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한 선행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님이시죠? 저는 강현우 전무님의 부탁으로 연락드리는 인사팀 김지원입니다. 민수는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오늘 면접 보신 부서와는 조금 다른 부서에서 민수님의 이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다시 한번 면접을 보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어요.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민수는 다시 그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 부서의 면접이었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수님, 지원하신 부서보다 이곳이 더 적합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온 길과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전문성은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민수님의 경험이 저희 부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정과 성실함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면접을 마친 후 현우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면접 보셨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훨씬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첫 출근을 하기 전 주말 현우는 민수에게 연락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 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현우의 집에 도착하자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바로 현우의 아버지 강재훈이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었군요. 재훈은 민수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저희 아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현우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현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숙연해졌어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 현우는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회복했죠. 현우가 늘 말했어요. 아버지, 그 청년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요라고요. 재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민수 씨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은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제안했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는 회사 앞 공원에서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건넸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착한 일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그의 말을 들은 동료도 자신의 간식을 꺼내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친절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의 작은 친절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오늘의 친절은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위한 기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